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 지위를 격하하는 표현을 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2순위 그룹으로 미뤘습니다. 이는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한 후 5개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같은 날 호주, 7일 러시아, 8일 중국, 인도 정상과 통화하며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상과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총리의 취임 직후 정상 외교 순서는 새 일본 정상이 어느 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1순위 그룹은 기시다 총리와 전화를 마친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안보연합체 쿼드 회원국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1순위에 들지 못했다며 2순위 그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현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한일 관계는 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지칭할 때 사용한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스가 전 총리의 첫 소신 표명 연설과 비교했을 때보다 지위가 다소 격화된 표현입니다. 스가 전 총리는 연설 당시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외교 안보 관련 내용에서도 한국은 가장 마지막 두 마디에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 관련 현안이 일본 외교 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오는 31일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 있습니다.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리가 수장인 고치카이 파벌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온건한 외교 노선을 취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한국 정상과의 협의 순서를 늦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곧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므로 기시다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국제 정세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자 시간이 없는 기시다 정부는 또다시 한국을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스카 고헤이 국민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일관계 관련 질문을 받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선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자민당의 7개 파벌 중 평화주의를 4건, 고치카이를 이끄는 비둘기파 정치인 기시다 총리가 이처럼 강경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자 일본 내에서조차 변절한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이 내라고 하면서 강경책을 펼치는 기시다가 13일 자민당 중의원 선거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가치 공유 파트너에서 한국 제외, 마지막으로 한국인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역사 인식 등에 대한 한국의 이유 없는 비난 등 일본의 주권 명예,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관한 과제에 대하여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이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의 이 같은 공약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보통 선거 공약으로 한국을 내거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2순위 국가로 칭해놓고는 공약을 보면 한국을 가장 신경 쓰는 모양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자민당은 오는 31일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민당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 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상대 영토 내에서 탄도미사일 저지 능력 보유를 포함한 억지력 향상을 추진한다라고 적시해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방위비를 1% 이상 책정한 적이 없는데 2%로 증액하는 것을 보면 현재 일본이 얼마나 한국을 의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정책은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 아니라 극우 인물인 아베 전 총리와 다카이치 후보가 정조회장이 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앞뒤가 다른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시다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방위비까지 증액시키면서도 그렇지만 북한과 대치할 때 한국의 협력을 빼고 일본 단독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는 2019년 한일 갈등의 와중에도 양국 간 지소미아가 유지된 것을 다행이라고 하면서 한국도 일본과의 협력 없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 맨날 혼자 분석하고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시다는 혹시라도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일본인 수만 명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국의 힘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일 관계가 이 이상 악화해버리면 유사시 일본 국민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왜 역사 문제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못해 안달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의 능력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북한의 도발에는 한국이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한편 지난 12일 화상으로 열린 G20 아프간 특별회의에서 일본은 아프간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총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이번 지원은 자신들이 아프간 사태에서 일본 대사관 직원단 한 명만 구출한 수치스러운 사실을 무마시키려는 듯 보입니다. 특히 아프간 사태에서 한국은 미라클 작전으로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아프간인들의 처우 문제에서도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국과 비교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다자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또 지난 8일 아프간에서 발생한 모스크 겨냥 자살폭탄 테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통과제인 테러 대응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도 세계 정상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간 사태 당시 일본인 전원이 아직 아프간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액이 아니냐는 것이죠. 탈레반한테 막대한 금액을 내야지만 일본인들의 출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이번 아프간 지원은 일본 국민들한테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내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세금을 올려 아프간에 주는 거냐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현재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확진자가 대폭 줄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여행 장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현재 일본은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줄었다며 여행 장려 프로젝트는 너무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의 여행이 활성화되면 일본 전역에 또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진다는 입장인 것이죠. 따라서 현재 한국을 낮추며 선거를 펼치는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